안녕하세요. 오늘 기록할 주제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 대한 개념 정리입니다. 이제는 현대 시스템에서는 필수 과제로 여겨지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 대한 흩어진 지식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MSA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을 비즈니스 기능 단위 또는 도메인 단위 서비스로 분리한 구조의 아키텍처를 의미합니다. MSA의 핵심은 각 서비스는 느슨하게 결합되어 있고 네트워크를 통해 통신해야 한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분산 시스템이라고 말하는 대표적인 예시로 이 MSA가 주는 이점도 아주 명확하지만 그 이점을 명확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이것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밑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MSA와 가장 비교되는 것이 바로 모놀리식 아키텍처죠. 이 모놀리식이라는 건 말 그대로 단일 하나의 어플리케이션 구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처음 개발을 시작하고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라고 하면 모두 다 모놀리식 아키텍처로부터 출발을 하게 되죠. 이런 모놀리식의 장점을 하나로 요약하면 하나의 코드 베이스라는 겁니다. 어플리케이션을 이루는 코드가 하나고 모두 같은 프로세스 안에서 실행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하고 배포해야 될 포인트가 단일이라는 거고, 이를 통해서 얻는 장점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하나의 코드 베이스만 배포하고 세팅하면 전체가 동작하기 때문에 개발 과정이 단순하다. 두 번째, 모든 오류와 로그가 단일 지점으로 모여있기 때문에 디버깅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또 만약 DB를 사용한다면 DB의 트랜잭션을 우린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데이터의 일관성을 보장하는 게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또 서비스 간 통신이 그냥 함수 호출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레이턴시를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러한 모놀리식의 장점이 하나의 코드 베이스라는 것인데, 이 하나의 코드 베이스라는 것이 주는 장점이 명확한 만큼 그 단점도 명확합니다. 그 단점을 하나의 맥락으로 살펴보면 하나가 전체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모놀리식 시스템을 개발하던 개발자들은 완전히 멘탈이 나가버렸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밈이죠. 이 모놀리식 아키텍처가 점점 코드가 뚱뚱해지고 서비스가 발전함에 따라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혹은 직면한 문제들이 커지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작은 기능 하나가 바뀌어도 전체 시스템을 재배포해야 된다. 또 하나의 장애가 전체 시스템 장애로 이어지기가 쉽다. 또 한 기능 때문에 OM이 났다, 혹은 지연 때문에 스레드를 다 점유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그 시스템 전체 장애로 이어지겠죠. 또 하나의 병목 지점이 시스템 전체 레이턴시에 영향을 준다. 또 하나의 병목 지점을 위해서 전체를 스케일링 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단점을 보면 어떠한 하나가 단일 코드 베이스이기 때문에 전체에 영향을 준다는 게 이 모놀리식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 중 하나입니다. 이 모놀리식의 단점은 수많은 기능을 제공을 해야 하고, 또 대규모의 트래픽을 소화해야 되는 현대 시스템에서는 서비스 확장이라든지 서비스 안정성의 측면에서는 아주 치명적인 단점으로 작용을 합니다. 모놀리식 시스템으로 출발한 우리의 시스템이 이러한 단점들을 직면했다면 이제는 우리는 MSA로의 전환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면 MSA는 모놀리식과 비교해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MSA의 장점은 각 서비스별로 독립되어 있다라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자, 독립되어 있다면 기존의 모놀리식 단점을 모두 해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병목 지점이 있으면 해당 서비스만 스케일링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서비스에 영향 없이 각 서비스는 독립적으로 배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서비스의 장애가 전체 시스템으로 전파되지 않도록 격리할 수도 있어요. 또 조직별로 서비스 오너십을 가질 수 있어서 기술의 다양성이나 자율성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MSA의 장점은 현대의 대규모 시스템이라면 이제는 갖춰야 될 어떤 덕목으로 여겨지기도 해요. 하지만 이런 MSA의 장점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자, MSA의 단점은 분리하는 순간 복잡해진다 라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자, MSA에서 대부분의 문제, 그리고 이제 문제라기보다 이제 우리가 극복해야 될 과제는 하나의 코드 베이스 단위였던 어플리케이션이 네트워크 환경 밖으로 분리된다는 상황에서 옵니다. 자, 이거는 뒤에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분산 트랜잭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것도 한번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또 함수 호출이었던 서비스 간 통신이 네트워크 통신으로 바뀜으로 레이턴시가 증가합니다. 당연하겠죠? 또 관리해야 될 포인트가 다수로 늘어나므로 운영의 복잡도가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분리된 서비스가 10개로 나눠져 있다고 하면 이 10개에 대한 어떤 로그를 어떤 식으로 처리할지, 모니터링은 어떻게 할 것인지, 배포를 또 각각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다 이제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통합 테스트 환경 구성이 복잡해집니다. 모놀리식에서는 그냥 하나의 코드베이스이기 때문에 이 통합 테스트라는 것이 사실 그냥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키는 거였는데, 이 네트워크 환경으로 분리된 MSA에서는 각 서비스별로 어떤 통합 테스트를 위한 구성을 별도로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앞서 말했듯이 이것들은 MSA의 단점이라기보다는 우리가 MSA를 선택한다면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들입니다. 자, 이런 과제들은 어떻게 극복하는지 한번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MSA를 언제 선택해야 될까요? 자, MSA가 무조건 정답도 아니고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주는 어떤 음탄한도 아닙니다. 또 MSA는 신기술이고 모놀리식은 구시대의 기술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또 오히려 잘못된 MSA로의 전환이 엄청난 기술 부채를 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MSA를 선택할 때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고려해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떤 관점으로 MSA를 선택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팀 규모와 조직 구조입니다. 자, 시스템을 설계하는 조직은 그 조직의 커뮤니케이션 구조를 닮은 설계를 만들어낸다. 자, 이거는 우리가 콘웨이 법칙이라고 하는 이 콘웨이라는 분이 말씀을 하신 내용인데, 이게 단순하게 그냥 우리의 시스템은 그 시스템을 개발한 어떤 조직의 구성과 닮아간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MSA라는 개념도 이 콘웨이 법칙에 기반한 설계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팀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고, 그리고 각 팀이 독립적으로 배포하고 운영하고 싶다면 우리는 MSA를 고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서비스별 트래픽 편차가 클 때입니다. 자, 위에 모놀리식의 치명적인 단점 중에 하나가 하나의 병목 지점이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준다는 거였어요. 근데 만약 우리의 시스템이 서비스별, 작게는 API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기능별로 트래픽의 편차가 굉장히 크고 이에 따라서 스케일링 전략을 따로 가져가야 된다면 우리는 MSA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 세 번째는 기술 스택의 다양성이 필요할 때입니다. 자, 모놀리식은 기본적으로 단일 코드 베이스라서 기술 스택이 하나로 고착화되어 있고 그 자율성을 허용하기가 어려워요.
코드 베이스가 하나니까 당연하겠죠. 근데 만약에 서비스별로 필요한 기술 스택이 상이하다면 우리는 MSA를 고려해야 합니다.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시스템에서 뭐 AI를 활용한 어떠한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을 더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기술 스택이 있다면 그 기술 스택을 사용을 해야 될 거고, 또 뭐 예를 들어 읽기 성능을 위해서 DB를 분리한다든지 뭐 이러한 환경이 상황이 필요해진다면 우리는 MSA를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기준들을 통해서 이제 MSA의 전환을 선택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MSA 시스템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고려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서비스 간 통신입니다. MSA는 모두 네트워크 환경에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각 서비스는 모두 네트워크 통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신을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를 설계해야 됩니다. 일단 가장 크게는 동기적인 통신을 할 것인지 아니면 비동기적인 통신을 할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만약에 동기적인 통신을 한다라고 했을 때 대표적인 방식은 우리가 흔히 많이 사용하는 REST 혹은 gRPC와 같은 방법을 선택하고요. 만약에 비동기적인 통신을 선택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메시지 큐, 메시지 브로커 등의 시스템을 활용한 비동기 통신을 고려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카프카, RabbitMQ 또는 AWS SQS와 같은 시스템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단일 진입점, 즉 API 게이트웨이를 설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각 서비스가 분리된 MSA 환경에서 이 클라이언트가 모든 서비스의 진입점을 알고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클라이언트는 API 게이트웨이라는 하나의 관문을 통해서만 우리의 백엔드 시스템에 접근하고, 이 API 게이트웨이는 이 요청을 필요한 서비스로 라우팅하고 응답을 해줘야 됩니다. 이 API 게이트웨이 역할은 공통 인증 및 인가, 그리고 필요한 서비스로의 라우팅, 그리고 또 부하 분산을 위한 로드 밸런싱의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API 게이트웨이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고려해야 될 것은 관찰 가능성입니다. 여러 서비스로 분리된 MSA 환경에서 이 모니터링과 오류 추적을 용이하기 위한 옵저빌리티를 이 설계 단계부터 고려해야 합니다. 자, 만약에 이 옵저빌리티라는 거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MSA 환경에서의 장애 발생에 대해서 또 원인 추적이나 장애 지점을 파악하는 데 아주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해야 될 부분들은 분산 추적, 요청이 어느 서비스를 거쳤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 요청이 왔고 서비스를 거쳤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중화된 로그 수집, 여러 서비스의 로그를 한 곳으로 수집하고 검색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이와 비슷하게 서비스의 매트릭을 수집해야 합니다. 각 서비스의 상태나 지표를 한 곳으로 수집하고 모니터링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될 문제는 바로 분산 트랜잭션입니다. 자, MSA 환경에서 극복해야 될 과제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이 바로 이 분산 트랜잭션 환경에서 데이터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만약에 서비스도 분리되어 있고 데이터베이스도 서비스별로 분리되어 있는 환경에서는 이 데이터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해야 되는데, 이것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베스트 프랙티스가 이미 존재하죠. 이걸 해결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투 페이지 커밋, 그리고 두 번째는 사과 패턴입니다. 이 분산 트랜잭션에 대한 해결 극복 과제, 이 두 가지 패턴은 기회가 된다면 따로 한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분산 컴퓨팅의 8가지 오류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MSA 환경을 이루기 위해서는 좀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했고, 그 이유가
각 서비스가 네트워크 환경에서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자, 이렇게 분산 컴퓨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네트워크 환경에서 여러 서비스들이 분리된 환경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환경에서 개발자들이 흔히 착각하는 어떤 잘못된 가정 8가지를 정리한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이 분산 시스템에서 극복해야 될 과제라고 해석하고, 이 각 잘못된 가정이 어떤 장애 시나리오로 이어지고, 그리고 이 장애들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가정입니다. 잘못된 가정이죠. 네트워크는 신뢰할 수 있다. 네트워크는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항상 인지하고 실패 가능성을 염두해야 합니다. 네트워크 호출은 어떠한 이유로도 실패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산 시스템, 즉 MSA 환경을 이루기 위해서 염두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오류를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은 리트라이, 그리고 서킷 브레이커, 또 적절한 타임아웃 설정 등으로 이러한 장애를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오류, 레이턴시는 0이다. 이것도 잘못된 오류죠. 자, MSA 환경에서 모든 통신은 네트워크 호출입니다. 그래서 레이턴시는 증가하고, 이 레이턴시는 서비스 간 호출 단계가 많아질수록 증가합니다. 그래서 어떤 비즈니스 요구에 따른 레이턴시를 만족할 수 있도록 우리는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레이턴시를. 자, 이것을 대비하는 방법으로는 비동기 처리를 들 수 있습니다. 어떤 수행 시간이 긴 작업은 비동기로 분리를 해야 되겠죠. 또 하나로는 캐싱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주 줘야 되는 데이터는 캐싱해서 그 데이터를 줘야 하는 어떤 네트워크 홉을 줄이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잘못된 가정은 대역폭은 무한하다라는 겁니다. 자, 네트워크 통신상의 모든 데이터를 전달하는 것은 아주 큰 비용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데이터를 네트워크 통신상에 모두 실지 않도록 하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자, 대비 방법으로는 페이로드를 최소화한다. 그러니까 필요한 데이터만 전달한다는 거죠. 그리고 gRPC 프로토버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동기적인 통신을 할 때 흔히 우리가 레스트 방식과 비교되는 통신 프로토콜인데, 비교적 레스트 방식보다 작은 페이로드, 그리고 효율적인 역직렬화를 통해서 네트워크 통신상에 어떤 이점을 둘 수 있다라는 어떤 프로토콜입니다. 이것도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세히 살펴볼게요. 또 대용량은 간접 참조한다 라는 겁니다. 파일을 직접 전달하지 말고 어떤 링크만 전달하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잘못된 가정, 네트워크는 안전하다. 이것도 뭐 절대 아니죠. 자, 아무리 내부 시스템들끼리의 통신이라도 해당 통신에 대한 보안은 고려해야 된다. 자, 내부망이라도 서비스 하나가 만약 침해가 되면 전체로 퍼질 수 있다 라는 걸 염두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대비 방법으로는 MTLS, 그러니까 상호 TLS죠. 서비스 간 통신도 암호화나 인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부 통신일지라도. 또 제로 트러스트 전략이라고 그냥 모든 요청은 다 검증을 한다. 내부니까 이 요청은 신뢰하겠다라는 것을 하지 말고 모든 요청을 검증을 다 한다라는 겁니다. 또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서비스 메쉬를 도입할 수 있는데, 이런 서비스 간 보안 정책을 인프라 레벨에서 관리해주는 주체입니다. 예를 들어 뭐 이스티오 같은 것들이 있겠죠. 자, 잘못된 가정 다섯 번째는 토폴리즈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토폴리즈는 쉽게 어떤 시스템의 그냥 IP 주소라고 이해해도 좋습니다. 자, MSA 환경, 특히 클라우드 환경이라면 어떤 시스템의 IP는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특정 서비스의 주소를 하드코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자, 대비 방법으로는 서비스 디스커버리, 이것도 기회가 되면 한번 살펴보겠지만 MSA를 구성하는 어떤 요소 중 하나죠. 서비스에 해당하는 IP를 중앙에서 마치 주소록처럼 관리한다 라는 겁니다. 또 로드 밸런서, 또 하나의 대비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케일링이 되더라도 해당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통하는 게 아니라 이 로드 밸런서를 통해서 스케일링된 토폴리지가 변화된 인스턴스로 통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같은 맥락으로 컨피그 서버를 따로 별도로 둔다 라는 것도 하나의 대비 방법입니다. 자, 잘못된 오류 여섯 번째는 관리자는 한 명이다 라는 겁니다. 자, MSA에서 환경에서는 서비스마다 다른 팀이 관리하고 또 인프라, 보안, DB 관점에서의 관리자가 각각 분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 서비스를 바꾸기 위해서는 여러 팀의 조율과 정책 협의가 필요해진다는 걸 염두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대비 방법으로는 API 버전 관리를 명확히 한다라는 것과 어떤 명확하게 이 서비스의 오너십을 분리하고 관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잘못된 오류 일곱 번째는 전송 비용은 0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도 당연히 아니죠. MSA에서 통신은 모두 네트워크 통신입니다. 따라서 전송 비용이 수반되는데 이 전송 비용은 성능 비용일 수도 있고 실제 금전적인 비용일 수도 있습니다. 자, 대비 방법으로는 불필요한 서비스 간 호출 줄이기, 그 네트워크 통신에 대한 비용 절감을 위해서 불필요한 서비스 호출을 줄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벤트 배치 처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건을 처리해야 되는 어떤 작업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걸 건건이 호출하지 말고 가능하다면 이것을 한 번에 묶어서 처리한다 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잘못된 오류 여덟 번째, 네트워크는 동질적이다.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 모든 서비스는 같은 환경이고 같은 방식으로 통신할 것이라는 잘못된 오류를 의미합니다. 자, MSA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각 서비스별로 개발 언어부터 프레임워크, 통신 방식이나 환경 자체가 모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염두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대비 방법으로는 API 게이트웨이, 앞서 외부 인터페이스는 통일을 하되 내부는 각자 알아서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어댑터 패턴, 이제 각 서비스별로 프로토콜 변환 레이어를 둬서 그 어떤 이질적인 두 서비스를 연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표준 인터페이스 정의를 명확히 한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오픈 API, 스웨이거 같은 오픈 API 혹은 gRPC라면 프로토버프라는 걸 통해서 이 통신 계약을 명시한다 라는 거예요. 자, 만약 면접 과정에서 면접관이 이렇게 물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CTO고 어떤 시스템을 처음 설계해야 된다면 어떻게 할 건가요? 자, 아마 모놀리식과 MSA 아키텍처를 염두해 둔 질문이겠죠. 자,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적절한 답은 이럴 겁니다. 처음에는 빠른 개발을 위해서 모놀리식으로 개발을 하다가 병목 지점이 생기거나 어떤 조직의 구성이 변화하면 점진적으로 MSA로 분리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정답이에요. 가장 적절한 정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전략을 모놀리식 퍼스트 전략이라고 합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MSA는 정답도 아니고 잘못된 MSA 도입은 엄청난 기술 부채와 역효과를 낳기 십상입니다. 자, MSA를 도입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상황은 도메인 경계를 올바르게 나눌 수 있느냐입니다. 자, 만약에 전체 도메인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서비스를 잘못 나눠버리면 서비스는 나눠져 있는데 실제로는 강하게 결합되어 있는 분산 모놀리식이라는 최악의 상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앞서 MSA의 특징 중 하나가 서비스 간 느슨한 결합이라고 했죠. 자,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처음부터 MSA를 도입하는 게 아니라 모놀리식으로 시작해서 전체 도메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올바른 경계를 나눌 수 있을 때 MSA로 나아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모놀리식 퍼스트 전략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풀어서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단계는 모놀리식으로 시스템 개발을 시작하는 겁니다. 때는 빠르게 비즈니스 개발 그리고 구현에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전체 도메인에 대한 이해도를 높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쪼개기 쉽도록 내부 모듈은 명확하게 분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런 방식을 모듈러 모놀리식이라고 불리는데요. 자, 모놀리식 환경에서 나중에 MSA 환경을 염두하고 내부 모듈을 분리해 놓는 거예요, 미리. 자, 이때는 모듈 간 직접 참조를 지향하고 인터페이스만으로 통신하도록 구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헥사고널 아키텍처 혹은 레이어 아키텍처에서 DIP와 같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낮은 결합도를 구현한다 라고 하는 방식이 이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모듈러 모듈리식으로 구현을 해두면 이것은 나중에 MSA로 전환할 때 올바른 경계를 정하기 위한 첫 번째 기준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우리가 MSA의 전환에 대한 필요성을 느낄 때 그런 단계입니다. 자, 아래와 같은 신호가 있다면 우리는 MSA 전환을 고려해야 된다. 자, 특정 모듈만 트래픽이 급증해서 독립적인 스케일링이 필요하다. 독립적인 배포가 필요하다. 혹은 특정 기능의 기술 스택을 바꿔야 된다. 우리가 앞서 다 살펴본 거죠. 그러니까 이 단계는 우리의 시스템이 이제는 모놀리식을 벗어나서 MSA로의 전환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그 필요성을 인지하는 단계입니다. 자, 마지막 단계는 MSA로 실제 전환을 하는 단계입니다. 단 점진적으로. 자, 실제 MSA 전환 중에 가장 핵심은 절대 한 번에 갈아엎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한 번에 갈아엎지 않고 단계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API 게이트웨이를 일단 먼저 앞단에 세우는 거예요. 우리의 모놀리식 아키텍처 어플리케이션은 그대로 두고 일단 API 게이트웨이부터 앞에 세우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가장 독립적인 기능, 가장 결합도가 낮은 어떤 기능부터 분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점진적으로 하나하나씩 기능을 분리하고 마지막으로 모든 기능이 다 분리가 돼서 모놀리식이 소멸하는 단계를 거치는 겁니다. 자, 이런 점진적 전환 전략을 Strangler Fig Pattern이라고도 합니다. MSA라는 것이 이제는 현대의 시스템 그리고 그 시스템을 개발하는 백엔드 개발자에게는 필수적인 역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은 이 MSA의 개론 정도를 살펴봤습니다. 자, 앞으로 이 MSA를 이루고 있는 기술들 그리고 극복해야 될 과제들은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